당신은 뭡니까 라고 완전히 껍데기를 벗기려고 하는 그게 빨갱이 습관이란 얘기예요. 빨갱이 습관. 그게. 예? 고양이가 좋아님, 이기봉 주님, 국힘당 급불이 아닌가요? 정희 전두관. 이기붕은 국힘당 옛 선조 아닌가요? 지금은 그게 가능하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안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표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 표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났는데 결국엔 이제 포기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가짜겠죠, 뭐 가짜. 뭐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죠, 소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찰이 국회 청문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천 세관에 마약이 뭐 수천억 원어치가 지금 뭐 적발이 돼서 세관에 지금 뭐 계류 중이다.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해서 내란에 쓸 공작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그 경찰이 국회에 나와서 마약 자금으로 내란을 선동하려고 그 선동질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이 마약은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내란 자금으로 쓰려고 한다. 야, 그 얘기를 뉴스에다 대고 하더라고요. 예? 경찰이, 제가 여기 있어요. 경찰이, 예. 난 그걸 보고 참 우리나라 많이 썩었다. 내란 자금이라고. 예? 백혜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예? 윤석열 김건희 정부가 마약을 독점 사업을 야, 그거를, 아니 그거를 국회 와서 뻗어시 얘기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와, 그래요. 왜? 그거를 국민들 들으라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 예? 선동을 하는 거 보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마약을, 예? 야, 정말 백혜령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그렇게 했네. 윤석열 김건희 정부가 마약 독점 사업을 통해 내란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국회에서 얘기했어요. 와, 정말, 네? 마약 부서 해체한게 누군데 윤 대통령을 마약 혐의를 씌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동훈이도 마약 사범에 관련해서, 응? 예산도 다 없애고 뭐 민주당에서 그랬는데, 예? 0%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백혜룡이라는 사람이, 야,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인데, 야,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야, 근데 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혜룡 경정은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 마약을 압수한 수사에 왜 외압이 가해졌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5개월간 무고로 감찰 조사를 받고 수사권을
당에 쫓겨났대, 자기가. 자기가 조사하고 있는데 쫓겨났대요. 쫓겨나니까 이제 공익제보 한 것 같아, 보니까. 네? 조직적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1000kg라네, 1000kg. 야, 탐지견이 있음에도 조직적 방조 속에 밀수가 이루어졌다. 와. 아니, 1000kg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야, 이건, 그러면서 그걸 국회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야, 대한민국이 썩긴 썩었구나, 많이. 응?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알았는지. 수사관이 백혜령 이 사람이 장흥 사람인가? 야, 아니 그걸 뉴스라고 만드는 거 보면, 아니 마약으로 대통령, 아유, 정자동 깜상님, 아유 반갑습니다. 멸공입니다. 멸공. 아, 고맙습니다. 분당 정자동인가요? 제가 분당 정자동에 근무를 했었는데, 윤 어게인 고맙습니다. 깜상님, 이름도 좋아, 이름 좋아. 좋습니다. 그래서 백혜룡 그 사람을 보니까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네.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와, 참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전 궁금한 게, 장동혁 짱입니다. 짱. 장동혁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면 장동혁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장동혁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다 해먹고, 그 뒤에 4년 중임제를 2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년, 또 4년 하면 8년 플러스 5년 하면 몇 년이에요? 13년이죠? 5년 8년 하면 13년인가요? 13년을 대통령을 하면 이미 강산이 변해요. 13년이 10년이면 강산 변하니까 죽을 사람 다 죽고 잊어버릴 사람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에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대통령 하고 후임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런 그림. 윤석열 대통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지,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하고 4년 중임제를, 헌법을 바꿔요. 법을 바꿔서 그 4년 중임제 대통령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왜? 법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4년 중임제 대통령과 5년 단임제 대통령하고는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대면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참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4년 중임제 대통령 후보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할 수 있다. 고로 나도 4년 중임제 대통령의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야. 그러니까 나도 나설 수 있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4년 중임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 거기다 예를 이렇게 드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나오세요. 4년 중임제 다시 한번 검증 받아보세요. 또 이명박 대통령 나와서 검증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야, 선거팀 와. 야, 너네 선관위 그 멤버들 옛날 그 멤버 어딨어? 당신 목숨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이유 불문하고 이재명 띄우기 한번 해봐. 그러면 4년 중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이재명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의 후보로 절대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천명을 해놓으면 돼요. 근데 그 말은 안 하죠. 그 말을 안 해요. 왜? 자기도 그 후보가 되고 싶거든.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대통령을 하고 또 4년 대통령하고 또 4년 대통령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5년 대통령제를 해놓고 그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지금 받고 있는 그 재판이 있잖아요. 그 재판이 뭐 무효가 되고 그 재판이 무죄가 됩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에만 재판을 재개를 안 할 뿐이지 나오고 나면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세상이 바뀌어요. 5년 후에. 아, 이재명을 까야만 나머지 또 살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재명을 옹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가서 평생 썩을 건데 내가 평생 감옥에 썩느냐, 아니면 불법을 자행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남북 통일을 해서 북한하고 적화 통일을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감옥에서 썩는 것보단 싫다. 그래서 계속 대통령을 해먹어야 되겠다. 아니 5년만 있다가 감옥에 갈 것 같으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도 저는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물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5년만 하고 물러나면서 감옥에 안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지금 있는 5개의 법 재판받는 것 모든 것을 완전 무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싹 재심할 수 없게 대북 송금 사건까지 뭐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싹 그냥 무죄 판결을 딱 내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딸랑이 콧구멍 파줬던 박찬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딸랑이를. 그러면 전직 대통령 감옥에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거에 비춰봤을 때 4년 대통령제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만약에 참여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4년 후에 5년 후에 4년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선거 조작을 했는지 투표 조작을 했는지 그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데, 응? 근데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서영교는 한 말은 언론에서 말한 건데 그 말을 믿고 언론은 믿을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아니 내려오면 감옥에 가서 평생 썩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나라를 없애서라도, 나는 이 나라를 흔들어서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냥 뭐 우리가 원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든 아예 나라를 없애는 거예요. 나라를 없애면 대한민국 헌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법률이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법률,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법률을 대한민국에 전파를 하면 그럼 대한민국 법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살고 말지. 나는 뻔히 감옥에 가면 평생 살아야 되는데 유엔 제재법도 있다는데 누가 나와서 감옥에 가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영구집권을 하려고 그러지. 그게 뭐냐면 여지껏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재판을 받다가
급조시켜서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하고 기간도 짧게 해서 거기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기존 베이스, 우리나라 법치 중에 그 베이스에서 이렇게 아우르면서 갔으면 좋은데, 그게 옛날에 그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기존에 과거에 있던 서울시의 정책들을 다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박원순 시장은 뭘 새롭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낫게 하자. 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기존에 있는 제도 속에서 당만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에서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아니 검찰을 왜 바꿔요? 그 다음에 내란 특별재판소를 왜 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서 나왔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예? 근데 완전히 사형까지 시키려고 하니까, 과연 이런 한 나라의 정당 간의 싸움에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거예요. 정말 어디에도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근데 이거 완전히 내란몰이로 바뀌어가지고, 정청래는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쥐구멍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예? 어우, 되게 덥네. 되게 덥습니다, 오늘. 맞아요. 법치와 헌법 유린의 싸움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정청래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집행하기를 바라잖아요. 진짜 죽이기를 바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그냥 사형을 선고해라, 그 취지가 아니라는 거 모르세요? 우리 지금 과거에 전두환도 노태우도 김대중이도 다 사형을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선고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목숨을 앗아가야만 어마무시한 권력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빠른 시간 안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하면 여러분들 유튜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유튜브 못해요. 아무도 유튜브를 못합니다. 보수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요즘. 네? 뭐 배승희 아나운서도 있고 뭐, 네? 아무도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떠받들어야만 되지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서 사형을 집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봉암 선생 얘기도 했잖아요. 죄 없는 사람 죽였다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막그 광화문에서. 그래서 정청래 이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형 선고에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사람을 열댓 명 죽인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어서 사형을 시키지를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내란범은 사형을 시켜야 되나요? 아니, 사형을 안 하고 있는데 사람을 진짜 죽여서 아주 파렴치한 그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안 죽이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아니, 내란범
무슨 내란범이에요, 내란범이.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죽이면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제가 어떤 분들은 야, 저 그런 생각도 하냐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겁니다. 첫째, 전직 대통령들이 시국 선언을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70년 역사, 그래도 우상향으로 갔습니다. 비록 그 중에는 간첩도 있고 빨갱이도 있고 다 살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잘 살기 위해서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저지르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국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 해봐서 아는데,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책임질 권리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국민을 담보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좌파들은 또 뭐야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있잖아요. 문재인이 비록 좌파고 종북이고 북한을 좋아하고 뭐 하는데, 사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빨갱이 개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고 북한 동양이고 북한의 그리움이 있겠죠. 그리고 빨갱이보다는 그냥 북한하고 어떤 그런 교류도 하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 민주당의 대통령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는 결이 틀리잖아요, 사실. 문제는 좀 있지만. 근데 문제가 있는 문재인이지만 죄명이 있는 이재명이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다 나서서 시국 선언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 살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좌파의 개념 몰라도 돼요. 저는 그냥 좌파의 개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왜 한동훈도 체포하라 지시했습니까? 누가 지시했어요? 지시 누가 했어요? 한동훈 체포하라고 지시를 누가 했어요? 여러분, 언론 방송은 절대 믿지 마세요. 언론 방송은 다 대본에 짜여져 있는 거 읽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가 어디 없어요, 자료가. 근데요, 방송 뉴스는 전부 글 읽는 겁니다. 글이 싹 지워져 버리면 그 아나운서들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 다 글로 써 있는 거 읽는데, 그 글 쓰는 건 뭐 자기가 뭐 독후감 수도 있습니까? 전부 상부 지시 받아서 야 좀 까, 그렇게 쓰면 그거 다 읽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네? 뭐 아나운서들이 똑똑해서 뭐 얘기하는 거 뭐 유식한 얘기하죠. 다 읽는 거예요, 다. 네? 다 읽고 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 보면 맨날 뭐 보고 있잖아요. 그 페이퍼가 없으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뉴스를 믿지 않아요, 저는. 네. 뉴스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뉴스는요, 저런 게 있구나. 저런 사건, 사고가 났구나. 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넘어갔네? 불나는 뭐, 불타네. 그러면 되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국민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뉴스를 하면, 죽었구나. 김정은 죽은 걸 보여줘야 그게, 예?
그 죽은 거를 봐야 그냥 내가 믿는 거지. 그게 뭐야? 사담 후세인이 죽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습니다. 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후세인인지 그걸 우리가 한테 평가하는 거지. 국민 여러분, 이겁니다. 부회장이 와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댔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댔습니다. 누가요? 권 박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권 박사하고 돈을 주고받았습니까? 예, 내가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돈 주고받는 사진을 찍으라 그랬더니 그냥 앉아있는 사진만 찍었습니다. 돈 주고받은 사진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찍으라 그랬는데 내가 못 찍었습니다. 아니, 그 팩트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줌으로써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뉴스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입으로만 한덕수 총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데, 아니 그 녹음은 누가 못해요. 아유 4시 만났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걸 믿어요? 만난 사진을 보여줘야지. 만난 사진을. 에? 김의겸이가 청담동에서 뭐 30명 변호사들하고 술 먹었다고 녹음한 거잖아요. 보여줘야지. 뉴스는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게 뉴스가 아니고, 뉴스는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2명이 뭐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뭐 그렇게 보여주는 게 뉴스인데, 아니 보여주지는 않고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PARK님 개념 공부 좀 하고 팩트 제대로 체크하고 유튜브 그 체크하고 개념을 알고 이런 것은 사실 그냥 무언에 보여만 줘도 되는 거예요. 저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사슴이 요즘은 사자를 잡아먹습니다. 국민 여러분, 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하이에나가 사자를 다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거 믿어주세요. 요즘은 하이에나가 사자를 이기네. 요즘 사슴이 사자를 이제 죽이네. 보여주지는 않고 선동을 해. 국민 여러분, 독도가 침몰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만 보여줘. 국민 여러분, 울릉도에서는요 오징어 한 마리에 10만원 합니다. 보여주진 않아. 그래서 유튜브가 보여주잖아요. 유튜브가 물건 값 이게 5만원입니다. 이거 너무 물건 비싸지 않습니까? 바로 걸린 거야. 바로 울릉도 나왔잖아요. 이게 5만원입니다. 생선 한 대가리에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자료 없이 말로만 한 것 같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그걸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표현하는 것은 그냥 들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나운서 말을 믿는단 말이죠. 말. 서영교가 얘기하는 그 말을 믿는다 이거죠. 전현희가 얘기하는 그 말을 믿고, 응? 이현주가 얘기하는 그 말만 믿는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걸 다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맨날 뭐 저 사람은 왜 저 헛소리 하냐, 좀 제대로 알고 해라, 공부 좀 하고 하라. 아니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하고 알려드리면 응? 그걸 믿습니까? 모르면 책을 보면 돼요. 그래서 판사도 모를 때가 있으니까 법전을 들고 다니고, 목사님도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아니 목사님이
30년 50년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하나 모를까봐 들고 다니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팩트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사도 법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맞아요. 편파 방송.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게 편파 방송이라는 얘기지. 그냥 팩트만 보여주고,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시장 바닥에 가면 있잖아요. 사과를 파는 사람은 그냥 사과를 이렇게 펴놓고 소비자가 하나 골라서 먹게끔 하는, 골라서 사게 하는, 그게 팩트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게 있어요? 박스에 응? 사과를 담으면 밑에는 막 덜 익은 거 깔고 위에만 아주 익은 거 갖다 깔아 놓으면 그것만 보고 사면 가짜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보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 난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파는 게 있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뭐 쿠팡이나 어디 뭐 우편 시키면 속에는 덜 익은 거 있는 것도 가끔 있잖아요. 그게 다 가짜고 거짓이고 나쁜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은 밑에를 더 익은 걸 놓고 위에는 평범한 거 놔도 충분한데, 예? 직위원판사가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거짓 선동 뉴스인데 구치소에 권성동은 왜 갔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동 뉴스인데 구치소에는 왜 갔냐고요? 저는요, 제 경험에 안양구치소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가 밖에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구치소 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구치소 안에서 전화할 수 있나요? 구치소 안에서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호사가 접견하러 들어가면 변호사 전화기를 활용해서 전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옛날에도 전화 받아봤어요. 아, G드래곤님이 시진핑이요? 권성동 1억 통일 교정치자금 총익 정치자금을 받았어요? 왜? 잠이나 쳐자. 아, 오늘, 저는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일해요. 내일, 내일 일합니다, 저는 내일. 내일 일하고요. 예. 음, 아유, 목소리가, 목소리가 갑자기 잠겨가지고, 음, 잠시 5분 동안 무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 동안. 음,
근데 사진 작가님 반갑습니다. 사진 작가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진 작가님 오셨어. 저도 25년 전에 바쁘셨구나. 25년 전에 저한테 3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3억을 주겠다. 3억을 준다 그랬는데 제가 3억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뇌물 3억 준다고 하면 받을까요? 저는 뇌물은 아니었어요. 제가 3억을 준다는 사람이 2001년도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 와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3억을 줄 테니 그 주주명부를 달라 그랬어요. 주주명부. 그래서 제가 3억을 받고 주주명부를 줬으면 제가 그 3억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은 돈을 참 잘 받나 봐요. 어떻게 받는지. 아니 근데 어떻게 호텔 로비숍에 커피숍에서도 돈을 받고 막 그런 게 진짜인지 궁금해요, 저는. 네? 국회의원인데 친구들 밥값 냈다고 구속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나? 그러니까 김민석 총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총리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김민석 총리는 뭐 직장을 가졌습니까? 뭐 진짜 말 그대로 서울대 나왔죠, 그 양반? 거기 나와서 감투 하나 갖고 지금까지 그냥 삥이나 뜯고,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늙은 노인네 부부들 뭐 삥 얘기도 나오고, 뭐 사실인지 뭐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두 분은 어떤 유서 비슷하게 쓰고 돌아가셨으니 그 유서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네. 저도 로또 1등에 저 혼자만 되면, 요즘은 1등 되면 200억 될 거래. 1등 혼자 되면. 그럼 한 100억 정도 갖다 주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 수 있어요. 네.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기부죠, 기부. 기부는 할 수 있어요, 기부. 아니, 100억 갖다 준다는데 뭐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19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로또 복권을 1등이 당첨되잖아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반드시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당 공천 자금 많이 주잖아요. 로또 1등 되면요, 반드시 현금으로 찾으셔야 돼요. 현금으로. 5만 원짜리로 찾으시면 됩니다. 5만 원짜리로. 로또 복권 당첨되면 절대 통장으로 찾거나 그 계좌로 찾으면요, 그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근데 그걸 현금으로, 예를 들면서 나 혼자 1등 혼자 됐어. 그럼 요즘 한 250억 정도 돼요. 1등 판매 대금이 전체 한 200억, 250억 정도 돼요. 그거를 뭐 10명이 나누면 25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250억을 30% 이상 떼잖아요, 세금을. 그러면 한 180억 나온다? 그러면 그 180억을 5만 원짜리로 아예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5만 원짜리를 찾아서 그 5만 원짜리 현금으로 쓰고, 현금으로 집도 사고, 현금으로 아들도 주고, 현금으로 마누라도 주고, 현금으로 형님도 주고 하면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 예? 세금을 안 내요. 근데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100억이 내 통장 안에 들어왔다. 그 100억으로 내 자식한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 100억을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증여세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돼요. 그래서 로또 복권은 반드시 현금으로 찾아서 현금으로 갖고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루에 1억씩 하는 한이 있어도 하루에 내 아들한테 1억 적이야 너 이 돈 갖고 네 알아서 써. 이 돈 갖고 차 사. 예, 그러면 몰라 아무도. 근데 통장으로 사면 안 돼. 꽃별이님 희망을 가지세요. 저하고 같은 생각이죠. 아, 맞아요. 어떻게 하면 사전선거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사전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선거를 그 전산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산으로. 요즘 뭐 통신망이 좋다고 해가지고 전산으로 보내면 중앙선관위에서 뭐 데이터 정확하게 온다는데 중국 놈의 해커가 한국 통신도 털었잖아요. 근데 아니 그런 거는 터는 거는 당연히 알면서 선관위 서버는 투표하는 거는 아무도 못 털어? 말도 안 되잖아요. 어우, 만원 시대에 18억을 승용차시는 거 봤어요? 우와. 뭔 필터링을 해요? 네? 저는 그 사전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이 요번에 김문수 대통령하고 아마 70대 30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다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인가 어디에서 노조 간부 투표하는데 노조위원장 투표를 하는데 투표용지가 둔갑이 돼가지고 그게 어디서 뉴스에 나왔는데 한 번 나왔나 그랬어요. 아니 노조위원장 투표하는 것도 선거 조작이 때문에 야, 나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보고 참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노조 부정선거 내부자 폭로. 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의 부정선거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 어떻게 해요? 비밀의 문을 들어갔다 나오면 각 사업부의 투표함 및 대회의실로 모두 도착하면 감사위원 입회 아래 대회의실 출입문을 잠근 뒤 사전 준비된 가짜 투표용지를 비밀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 통째로 바꿔치기를 한다네. 야, 투표함이 봉인되어 있지만 밑둥을 야, 위에는 봉인이 되어 있지만 밑둥을 잘라서 밑에서 바꾸고 뚜껑을 딱 놓으면 위에는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으니까 모를. 야, 이게 2015년도에 2012년도에 이게 불법을 저질렀네. 근데 대통령 선거하는데 야, 부정선거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뉴스에는 이런 거 안 띄우잖아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 증거 있어? 갖고 와봐. 증거 누구의 전환길 강사는 뭐 10억 얘기하니까.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우리 강원도지사 김진태 이제 죽어.
그 다음에 충북도지사 김영환 죽어. 인천시장도 또 요즘 까잖아요. 인천시장. 예? 인천시장 유정복인가요? 그분도 지금 예, 까잖아요. 인천시장. 그 다음에 박형준인가요? 저 부산시장들이 까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다 대통령이 가서 들이다 까서 대통령한테 여기 도민 여러분 제가 여기 다 키워줄 테니까 저 사람 빼고 우리 당 사람 찍어주세요. 그 뜻 아니에요. 그죠? 야, 내년 지방선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봉된 거를 뜯는 것만 알고 있어요. 밀봉 딱 시켜놨는데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밑에 거에서 쥐새끼에 쥐새끼 밑에서 빼먹어. 그 위에 밀봉된 것만 카메라 들이대니 전혀 아니다. 완벽하다는데 완벽해. 밑에 거 빼. 네, 참 세상이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처럼 발을 정자 쓰듯이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그 선거 투표하는 거 봤잖아요. 대통령 뭐 탄핵 투표하는 것도 보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 정족수 300명 중에 뭐 아프거나 입원해 있거나 해외 출장을 가거나 지방에 있거나 하면 참여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270명이 투표에 참여를 하면 270명이 투표한 거와 투표 용지가 270장인지 그걸 대조를 하잖아요. 먼저 어떻게 해요? 예, 투표 참여 인원은 270명입니다. 딱 세열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270명 중에 뭐 100명은 누굴 찍고 170명은 누구 찍었다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한 투표인데 우리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텔레비에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서 누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면에 그냥 그 쳇바퀴 돌리듯이 그 표 바꾸는 거 누군가가 조작을 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200명을 끌고 와서 제 구독자가 갑자기 17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00명이 허수였다면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김어준 방송에 200만 명, 150만 명, 120만 명이 그냥 한 번에 접속이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김어준 방송에 120만 명이 한 번에 팍 들어오는 거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한길 강사 구독자가 2만 명이더라고요. 항상 2만 명이요. 네? 저는 구독자가 항상 20명에서 제일 많을 때는 500명. 저도 한 1000명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요즘은 뭐 한 30명 정도 많이 나와요. 한 30명 오더라고요. 그죠? 저는 이제 그 부정선거를 그 표로 이렇게 찍는 것보다 저는 그 해커가 들어와서 1번에는 10표를 플러스 2번에는 10표를 마이너스해서 계속 저울질해 가지고 표는 맞추는 거예요. 전국표를. 네? 전국표를 맞으니까 10표 올리고 10표 내리고 10표 올리고 내리고 10표 올리고 그러면 전국에서 하는 데이터는 값은 맞아요. 근데 세부 내용이 틀리는 거니까. 예? 예를 들면 500만 표 한 거는 맞아. 여기서 100만 표 빼고 여기서 100만 표 올리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한쪽만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4,400만 명이 투표했는데 뭐 5천만 명이 투표했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계속 늘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한쪽에 늘렸으면 한쪽은 빼주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그 투표용지도 마찬가지잖아요. 10표, 100표를 넣었으면 100표는 빼야 되는 거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아주 단순한 수학 공식이잖아요. 단순한 산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지방에서 선관위로 데이터 전송할 때 나는 분명히 100대 0으로 아니면 100대 50으로 올렸는데 누군가가 그걸 반대로 놓는 사람이 있다면 맨날 나는 올리기만 했는데 올라갈 사람은 반대, 올렸는데 또 올라가서 반대.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냥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검도 못하는 거예요. 재검도 못해요. 이제는. 네, 그런 데이터 조작을 하면 재검이 안 돼. 근데 그게 이 양반들아, 그런 기준이 어딨어? 선거 조작을 어떻게 하냐? 해커가 어떻게 들어가? 불법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불법인 거를 어떻게 자행하냐? 제가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정산 조작은 할 수 없다. 그거 하게 되면 불법인데 어떻게 불법을 하냐? 근데 불법인 것을 자동차 메탄은 왜 꺾고 불법이고 아주 극현 사람을 왜 죽이냐? 죽이면 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죽입니까? 살인이 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그걸 뭐 모르고 음주운전을 모르고 운전했습니까? 음주운전하면 죄를 짓는다는 걸 알면서 음주운전한 거예요. 선관위 조작도 불법인 거 알면서 조작을 해서 누구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 위원장도 바꾼다는데, 예? 뭐 그건 바꿀 수 있고, 다른 거는 뭐 아주 그냥 투명하고 깨끗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독재가 보수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직 권력이 임명직 권력보다 더 위에 있다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주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방탄국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대통령이 죄가 있으면 뭐